미국의 2, 4분기 경제 성장은 1, 4분기에 비해서는 9.2%,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32.9%가 내려갔습니다.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수준인데 특이사항은 수입과 저축률은 오히려 늘어난 점입니다. 비즈니스 환경, 노동시장은 이미 큰 손상을 입었습니다. 4월에 자신의 감원이 임시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78%였는데 지금은 47%입니다. 악화된 경제 지표가 나온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날짜를 연기해야 한다는 제안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대선 연기는 비상시라도 대통령이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논란을 일으키는 트윗들을 그만두고 정책 집행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지지하는 치료제를 지지한 닥터를 인상적이라고 말한 것을 포함한 트윗에 대한 지적입니다. 대통령과 대통령 아들이 지지하고 사이트를 링크한 휴스턴 닥터는 루이지아나주에서 환자 사망으로 소송 중이라고 휴스턴 크로니클이 보도했습니다. 지금 조지아주에서는 평생 민권운동을 하다 숨진 존 루이스 연방 하원 의원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장례식에 맞춰 에세이를 써놨고 오늘 뉴욕타임즈에 공개됐습니다. 오랜 동안 많은 침묵의 시간이 있어도 진실은 행진하고 있고 자신은 더 이상 이 땅의 사람이 아니지만 젊은이들이 그 진실을 현실로 이어가야 한다고 썼습니다. 지금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추도사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오클라호마 선거 유세에 참석한 뒤 코로나 바이러스로 입원했던 트럼프 지지자인 허먼 케인이 숨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숨졌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어제 하루 확진자 숫자가 최고였습니다. 애리조나와 텍사스주는 나아지는 듯 보이지만 플로리다와 캘리포니아주는 아직 아웃 오브 컨트롤 상태입니다. 미국이 처음으로 화성에서 고대 미생물의 존재를 찾는 임무를 화성 로봇 퍼서비어런스호를 발사했습니다. 오늘 성공했습니다. 착륙에 성공하면 미국의 화성 착륙 9번째가 되며 착륙 예정일은 내년 2월입니다.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연방 대법관이 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스턴트 보정 시술을 받은 뒤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제가 헤드라인을 읽으면서 잠시 머뭇거렸는데 그때가 지금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얘기를 조금이라도 음성을 들려드릴 수 있을까 해서 앞뒤 전후좌우를 보는데 그 사이에 안타깝게도 제가 헤드라인을 읽는 사이에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조사를 끝내고 그리고 연단으로 내려왔고 지금은 이제 낸시 펠로시 그 하원 의장이 올랐습니다. 오늘 저는 이게 지금 조지아주에서 있는 조지아주가 지역구였던 그 존 루이스 연방 하원 의원의 장례식이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역시 두 사람이 공통적인 두 사람을 생각을 하게 됐는데 오늘 아침에 조지아주의 허먼 케인 두 사람이 전부 아프리칸 아메리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먼저 조지 허먼 케이스가 짧으니까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직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처음에 이제 연단에 올라가서 분위기 보고 하는 상태입니다. 특별한 말은 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그런데 이제 허먼 케인이라는 사람은 미국에서 가장 잘 알려지기는 2012년도에 공화당 예비선거 후보로 나갔었고 지금은 최근까지 트럼프 대통령을 상당히 지지했었던 사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논란이 있었던 오클라호마 털사에서의 선거 유세에 참석을 하고 나서 주변 사람들과 본인 전부 마스크를 쓰지 않은 모습을 이 트위터에 올리고 나서 그 직후에 이제 그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초기부터 상태가 그다지 좋지는 않았는데 지금 그 허먼 케인의 그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며칠 전에 닥터가 곧 회복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뒤에도 처음부터 그다지 상태가 좋지는 않았거든요. 숨쉬기가 아주 힘들다가 결국은 숨졌습니다. 허먼 케인이 74세이고 비즈니스를 많이 했었죠. 특히 이제 갓파더 그 피자 체인을 했었는데
대통령 선거의 후보로 공화당 예비선거 후보로 나갔을 때는 결국은 여성 문제가 있어서 그게 한 케이스가 아니고 두 번째 케이스가 나오자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지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과 얼마 전에도 이 사람을 연준 어떤 분야의 연준의 이사로 임명을 하려고 했는데 연준 이사는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되는데 도저히 여러 가지 스캔들 등으로 상원의 인준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본인이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했던 더군다나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 아프리칸 아메리칸 가운데서 또 대통령 예비선거에 출마를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은 지금 코비드-19으로 숨졌다. 더군다나 이제 조지아주에서는 조지아주가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텍사스까지는 블루 스테이트로 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 전문가가 많이 있습니다만 조지아주는 어쩌면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조지아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허먼 케인의 사망은 여러 가지로 더군다나 마스크 쓰지 않고 어제도 말씀드렸었죠. 텍사스주의 하원 의원이 역시 마스크 쓰지 않고 그렇게 다니다가 대통령이 텍사스주의 방문을 하는데 동행을 하려다가 결국은 이제 비행기에 같이 타지 못하고 백악관에서 테스트했더니 양성 반응이 나와서 지금 그렇게 있고 그리고 어제의 텍사스주의 하원 의원 오피스에서도 지금 어떤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스태프들이 마스크 쓰는 것도 싫어했고 전부 모이라고 하고 다른 의원들은 좀 듬성듬성 직원들도 거리두기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번갈아 나오라고 하는데 어제 양성 반응을 받은 텍사스의 의원은 그렇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허먼 케인이 숨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존 루이스라는 같은 조지아주 사람입니다. 같은 아프리칸 아메리칸입니다. 그런데 이 허먼과는 다른 길을 걸어왔었던 존 루이스라는 어렸을 때부터 셀마에서 맞아가면서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투표도 할 수 있어야지 된다. 인간으로서 대우받아야지 된다. 하면서 연설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음성이 아주 리치하고. 그렇기 때문에 셀마의 다리에서의 시위, 바로 그 다리에 지금도 KKK단이었고, 노예제를 지지했었던 인물의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 다리 이름을 존 루이스 다리로 바꿔야지 된다고 하는데 소장농의 10명 자녀 가운데 한 명으로 태어나서 젊었을 때 아주 연설을 잘하고 오죽 연설을 잘하면 그런데 마틴 루터 킹 목사보다는 그 당시에 젊었을 때는 조금 더 뭐라고 할까요? 과격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있다가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나가야지 되는데 저렇게 과격하게 연설하면 안 되는데 했을 그럴 정도입니다. 그게 23살, 25살 일찌감치 연방 하원 의원이 돼서 정말 평생을 민권, 흑인 인권 운동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존 루이스 의원의 특징이 강하게 할 때는 강하게 하는데 보드라울 땐 너무 보드라운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것을 용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지 월러스라는 조지아주의 너무나 유명한 오늘도 흑백 분리, 내일도 흑백 분리, 영원히 흑백 분리 하면서 당선이 됐고 그 뒤에도 오래 조지아의 주지사를 했지만 그 사람이 나중에는 70년대 이후부터는 내가 과거에 젊었을 때 잘못했다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존 루이스 의원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으로 볼 때는 정말로 아주 힘든 사람이죠. 그런 사람과 만나고 그 사람이 나중에 내가 과거에 흑백 분리를 주장했었던 것이 잘못이다 한 것을 용서를 하고 그 사람은 자신의 과거 잘못을 시인을 할 줄 알고 변호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 하고 조지 월러스가 숨졌을 때는 뉴욕타임즈에 글을 썼습니다. 우리는 조지 월러스의 변호할 수 있는 능력, 그 캐퍼시티를 찬양을 해야지 된다라고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존 루이스가 자신이 숨질 것을 췌장암이니까 그리고 80대가 넘었으니까 미리 알고 젊은이들에게 주는
그 스스로 쓰는 어떤 그 인생에 있어서의 마지막 에세이를 남겼습니다. 뉴욕타임즈를 보시는 분이라면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오늘 여러분들께서 그 존 루이스의 글을 좀 읽어봐 주시면은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제법 긴 글이지만 한마디로 쭉 그 희망 같은 것을 이럴 때 이제 파워풀한 에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후 에세이죠. 숨져서 지금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는데 그 에세이에 뭐라고 썼느냐면 결국은 희망을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췌장암으로 그 투병을 하면서 그 다음날 병원에 입원을 해야지 되는데도 워싱턴 DC의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에 참여한 것은 평생 해왔었던 것 그리고 지금의 흐름 미국의 희망 같은 것을 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자리에 젊은이들도 많이 있었고 하면서 희망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계속 이 그 에세이에서 얘기하는 것도요. 오디너리 피플의 정말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하지 않은 작은 행위가 오랜 동안 하나하나 모여서 바뀐다.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것들이 진실이라는 것이 말칭을 한다고 단어 표현을 했어요. 진실이라는 것이 과거 1960년대 초부터 정말 이렇게 맞춤을 해서 흘러와서 더 결국은 나중에 그 진실이 진실로 자리를 잡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썼거든요. 오늘의 그 본인의 에세이예요 하면서 미국 사람들에게 투표하시고 역사를 공부를 하세요.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마음의 소리를 들으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진실에 대해서 힘든 시기가 있고 힘듦이 있더라도 그 마음의 그 소리, 그 진실을 향해서 나아가야지 된다. 그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끝내 그 역사가들이 역사를 이렇게 쓰기를 원한다. 21세기의 역사를 영 제너레이션, 영 제너레이션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영 제너레이션이 그 무거운 그 미움을 마지막으로 선택을 하지 말고 평화롭게 본인도 조지 월러스를 용서를 해야지 된다고 하고 용서를 했잖아요. peacefully 성공하는 그러한 것 그리고 폭력과 전쟁과 말의 폭력과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바람도 있지만 walk in the wind 바람 위에서 걷기도 하면서 my brothers and sisters라고 얘기를 하고 마지막 말이 평화와 love의 그러한 것으로 21세기의 역사가들이 그렇게 기록하기를 바란다 하는 게 존 루이스 지금 조지아주에서 그가 태어나고 자라고 했었던 또 교회도 다녔죠. 그 교회에서 치러지는 장례식입니다. 애틀란타에 있는 에베너즈 바프티스트 침례교 철치에서 지금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얘기를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소리가 안 나요.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마스크 쓰고 있고요. 전부 거리두기를 하면서 When he led, people followed. We loved him very much. We loved him very much. Loved. 과거형이 됐네요. 그렇지만 앞으로도 we will love him 할 거니까는요. 그가 말하면 들었고 그의 말을 follow 했고 When Lillian was sick, the joy he had in John Miles. But as I said, we waved goodbye to this person, our leader, our friend, this, shall we say, humorous. He loved to dance. He loved to make us laugh sometimes while he was dancing. 댄싱도 좋아했군요. 미국의 아주 전형적인 중요한 인물이 숨졌을 때 장례식 분위기가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게 살았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치킨과 연관된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중간중간 저렇게 박수가 처음부터 아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연단에서 나오니까 그 연단을 누군가가 가서 바로 닦았습니다.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의 장례식이고, 그리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어제 지금까지 하원에서는 그 권고는 했지만 마스크를 전부 쓰도록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마스크를 쓰도록 하는 것을 했고, 지금 그러한 것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쯤에 더 많이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인물들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부시 대통령 부부가 지금 장례식에 참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들 부시 대통령인데, 아들 부시 대통령은 공화당이잖아요. 존 루이스 연방 하원 의원은 민주당이었고, 부시 대통령이 존 루이스의 인생을 이렇게 잠시 얘기를 했었습니다. He always thought of others. 언제나 다른 사람을 He always 생각했고요. believed in preaching the gospel, 가스펠을 in 언제나 word and in 믿었고 deed, 지켰고, insisting that hate and fear had to be answered with love and hope. 네, 그 love and hope를 믿었지 hate and 뭐라고 했죠? 아무튼 hate과 나쁜 단어, 그것을 믿은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He's been called an American saint. 법도 믿었었고 미국도 믿었고요. 모든 것을 다 Even life 주던 itself to bear 사람. witness to the truth that drove him all his life. 네, 이게 이제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역시 그 비폭력 그 액티비스트라고 표현을 할 수 있죠. 그 제임스 러슨 주니어 목사가 지금 추도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 사람, 아프리칸 아메리칸 마지막, 모든 인간의 마지막은 본인이 철저히 마지막 가는 길을 준비했다 하더라도 미국식 장례식에서도 이렇게 그의 인생을 축하하고 하지만 모든 인생에는 인생이 일단 이 땅에서의 인생이 멈추고 나면은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 뭐 같은 조지아에서 태어났지만 여러 가지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른 길을 갔던 그런 두 사람을 생각해 보게 되는 아침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사회와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공동후원입니다. 오늘 아주 그 중요한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고, 그리고 경제 관련 뉴스도 이제는 조금 받아들이기 싫어도 우리가 앞으로의 경제가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받아들여야지 된다? 그런 분위기라고 할까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미국에서 지금 그 2, 4분기의 경기 성장 여러 가지 GDP가 지금 1, 4분기에 비해서 9.5%가 내려갔고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32.9%가 내려갔습니다. 굉장히 많이 내려가서 1940년대 이후에 이 정도로 크게 내려간 적이 없다고 하는데 모든 것이 다 코로나 바이러스고요. 전문가들은 이것보다 조금 더 내려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한 34% 정도 내려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지금 실업수당 청구자도 140만 명이 넘었잖아요. 또 지난주에. 그러니까 잠시 문을 닫았다가 열었을 때 뭔가가 좋아지는 듯 보이지만 이게 좋아지기가 참 힘들잖아요.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 그리고 가장 그 중요한 이유는 소비를 사람들이 줄였기 때문입니다. 미국 경제가 크게 그 덩어리로 보면은 그 스몰 비즈니스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큰 기업 같은 곳이 굵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숫자로 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시 경제의 전체적인 것도 소비자들이 소비를 하는 것으로 경제가 70%가 돌아가는데 소비가 34.6%나 줄어들었기 때문에 2, 4분기에 그 GDP가 그 정도로 1, 4분기에 비해서 9.5%나 내려간 겁니다. 그런데요, 개인 수입은 7.3%가 1, 4분기에 비해서 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1, 4분기는 1월, 2월까지를 포함을 하고 3월까지지만 3월부터 조금 3월 중순 이후에 본격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이 됐고 뭐 3월 달에는 말까지도
그 셧다운한 주가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1, 4분기와 2, 4분기를 비교를 해볼 때, 그리고는 이제 1, 4분기 때는 연방 정부의 지원금이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 4분기에 연방 정부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뭐 $600도 그렇고 주 정부에서 주는 실업수당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수입이 늘어났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슬픈 사실이에요. 6424 $2,400에다가 캘리포니아 일주일에 뭐 최대 $450 해서 얼마를 받는 것이 평소에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이 받는다. 이것도 슬프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캘리포니아 주에서 집세 내고 두 사람이 산다면, 두 사람이 양쪽으로 받아도 자동차 하고 아이들 키우고 하기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일을 했을 때보다 더 많이 받고 있다고 하니까 빈부 차이가 미국에서 얼마나 심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연방 정부의 지원금 때문에 7.3%나 1, 4분기에 비해서 2, 4분기가 수입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PPP 론을 받아서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집을 내놓는 사람도 없고 집 내놓기만 하면 팔린다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고요. 어제 한국일보 일면 탑 뉴스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저축률도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돈이 있어서 저축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연방정부에서 받은 돈으로라도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확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축률은 25.7%나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확신을 할 수가 없고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그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미 많은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어제 이제 제롬 파웰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연방준비제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이자율 특별히 뭐 어떻게 하지도 않고 앞으로도 더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연준 의장이 최근에 가장 강조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의회가 더 해야지 된다. 연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자율,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요. 이제는 기준금리 거의 0%. 그러니까 의회에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경기부양책을 해야지 된다. 이게 아직 지금 말씀드렸지만 캘리포니아주 연방 다 확실치가 않습니다. 연방에서 그 공화당 $600, 공화당 $200, 민주당 $600, 공화당은 나중에는 원래 받던 수입의 70%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서 절충이 되겠죠. 여기서 좀 양보하고 저기서 조금 양보하고. 그런데 그 기본적으로요, 민주당은 전체 규모가 $3조 공화당은 $1조. 갭이 너무 크죠. 이렇게 갭이 클 때는 협상을 이뤄내기 참 힘들고, 그리고 캘리포니아주도 연방정부에서 $600를 주다가 나중에 적게 주면은 그것을 $600로 채워주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아니지. 막상 돈을 어디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돈이 뭐 주정부에서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또 나중에 어려운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정말 봉착이라는 단어가 많네요. 제가 잘 안 쓰고 있는 단어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 푼이라도 저금을 하자 해서 저축률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앞으로 2, 3년간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성들 굉장히 일자리가 불안해지는 거죠. 차일드 케어 시스템이 지금 차일드 케어 무슨 스쿨이라든가 하는 데서 어떻게 해야지 될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것저것 규제도 뭐 또렷하지도 않고 지키는데 이게 제대로 지켜지는 건지도 미래에 문을 연다고 하더라도 모를 것 같고 하니까 차라리 문을 닫는 게 낫겠다 싶으면,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남성과 여성이 누군가가 아이를 봐야지 된다면 대체적으로 사회 구조가 남자가 돈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성이 집에서 아이를 볼 수밖에 없고 해서, 앞으로 여성들은 이게 아이를 보느냐 안 보느냐, 그 모성애냐 아니냐 이 문제를 떠나서 자신의 그 직업과 또 다른 아이 키우고 가정을 이루고 하는 것 이외에 사회에서의 일하는 거에 또 다른 어떠한 것이 현재까지의 여성들보다 많이 조건이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지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뭐 동양처럼 그 어머니 아버지가 계셔서 아이를 봐준다면은 참 축복받은 젊은 그 여성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픽스해야지 되는지 모르고 인종적으로는 블랙이나 소수 인종이 훨씬 더 힘들다는 것이 당연하고요. 뱅크럽시도 앞으로 많이 일어날 겁니다.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코비드 19이 비즈니스 환경을 바꾸고요. 노동시장을 바꿉니다. 이런 때 지도력이 필요한 거죠. 지도력이 그런 것을 다 읽고 미리 준비를 해야지 되는데 코비드 19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준비를 할 수가 없었던 사건이고요.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오하이오주가 올해도 배틀그라운드인데 오하이오주, 웨스트버지니아 만약에 이런 곳이 석탄이라든가 과거의 산업으로 경제가 지탱이 됐었던 이런 곳인데 거기에 민주당도 그것을 미리 다 준비를 못한 거죠. 오바마 행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석탄 산업 빼고 재생 산업, 친환경 산업으로 간다. 그러면 광산에서 수십 년 동안 대대로 일을 했었던 사람을 어떻게 해서 교육을 시켜서 다른 직업으로 전환을 시키느냐. 이걸 과거 행정부들이 준비를 못했었던 거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그걸 잡고 있는다고 하고 석유 캔다고 하고 석탄 계속 캔다고 하고 하는데 이게 21세기, 22세기에는 맞지 않는 산업인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같은 거 코비드 19 이후에는 이 어떠하게 경제가 변해가는가를 그것을 법 집행기관이라든가 행정기관이라든가 백악관에서 잘 알아서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줘야지 일반 사람들이 따라가잖아요. 물론 일반 사람들 가운데서 정부보다 먼저 앞서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이런 뜻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4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감원이 됐는데 이거 임시일 거야. 왜냐하면 그때 막 코비드 19 문 닫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78%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임시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47%밖에 안 됩니다. 내가 영원히 이렇게 뭐 일자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 회사에서 감원됐거나 아니면 한 몇 년 뒤에 식당 문 닫으려고 했는데 이참에 그냥 닫지? 라고 이미 마음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딱 이 발표, 경제지표 발표가 나온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하나를 딱 띄웠습니다. 어떤 트윗이냐면 안전해질 때까지 이건 사람의 안전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투표의 안전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투표의 안전이라는 것은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얘기하는 우편 투표를 얘기를 합니다. 우편 투표하고 괄호 열고 부재자 투표는 빼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편 투표가 아주 부정이고 사기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음모론이 많잖아요. 집안에서 리빙룸에서 다 사람들이 투표용지 이름 바꾸고 본인들이 찍는다 하는 그런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그 조사 이런 것으로 보면은 뭐 수사도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직접 가서 하는 투표나 우편 투표나 직접 가서 하는 투표도 실수가 있고 우편 투표도 실수가 있잖아요. 그러는데 거의 거기서 나오는 에러 같은 것이 비슷하다. 그리고 대통령은 괄호 열고 뭐 부재자 투표는 괜찮아라고 하지만 부재자 투표랑 일반 우편 투표랑 방식이 똑같은 겁니다. 그게 그것인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투표가 안전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잡힐 때까지 선거를 연기를 해야지 되나? 하고 연기를 하면 어떨까? 이런 식의 뉘앙스를 하면서 퀘스천 마크를 3개를 붙여놨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비상시국이라도 대통령이 선거를 연기할 수 없습니다. 선거 연기권은 오직 의회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얼마 전에 조 바이든 후보가 아주 다시 문을 열고 나서 감염이 확 늘어나기 좀 전이었던 것 같아요. 바이든 후보가 한 인터뷰에서 한 얘기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그 선거 연기를 포함해서 많은 시도를 할 것이다. is going to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캠페인 측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웬 음모론? 이라고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 당사자도 그 당시에 그 한 얘기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내가 왜 그렇게 해야지 했지? Why would I do that?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November 3rd 숫자 좋잖아 하면서 It's a good number. 내가 왜 그걸 연기해야지? 불과 얼마 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싹 띄워보는 겁니다. 경제가 나빠지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하게 지금 그 조 바이든 후보에 비해서 강하다고 보는 그 이슈가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트윗을 하니까 조 바이든 후보는 여러 가지 많은 그 트윗을 합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말 그대로 되지도 않는 이런 형태로 얘기를 했습니다. Stop tweeting. 트위팅 그만하고 start
doing something, 뭔가 일을 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조 바이든 후보가 이렇게 얘기한 데는 어제도 뭐 계속 그런 얘기가 있어 왔고 지금 이제 새로운 뉴스도 많이 나오는데 이제 코비드-19을 막으려면 지금 마스크 쓰지 않고 하던 사람 감염되고 허먼케인도 숨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도 쓰고 거리 두기도 하고 그 사이에 정부는 열심히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면 좋은데 자꾸만 이렇게 저렇게 하고 마스크 필요 없다. 뭐 대통령이 그 주장을 하는 그 치료제 그리고 WHO나 미국의 질병통제국이나 보건국이나 또 많은 전문가들은 아니라고 하는 물론 일부는 괜찮다, 효력이 있다 하는 사람도 있고 효력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다만 증명되지 않았고 최근에 나오는 것으로는 그 효력이 있다기보단 부작용이 더 많다, 심장에까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된다, 마스크 안 써도 돼라고 얘기한 어제 말씀드린 스텔라 임마누엘을 포함한 한 12명 정도 되는 것 같더군요. 연방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12명, 두서너 명 정도 되는 거기에 이제 한 명 정치인이 끼어있고 나머지는 다 하얀 의사 가운 입고 있었는데 스텔라 임마누엘이라는 휴스턴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이 너무 임프레시브하다고 정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라고 용기 있다고 하는데 그 휴스턴의 그 스텔라 임마누엘이라는 사람이 닥터 맞고요. 1965년 태생인가 그런데 카메룬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옆 동네니까 나이지리아에서 대학 공부를 했고 루이지아나주에서 뭐 뉴욕에서도 있었고 98년도에 의사 자격증을 받았고 텍사스주에서는 지난해 2019년에 의사 자격증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지금 루이지아나주에서 1월 달에 소송 걸린 게 있는데 어떻게 그 코비드-19을 뭐 300 몇십 명을 치료했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증명된 그 숫자는 아니고요. 왜 소송당했는가? 아무래도 현지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현지 언론을 많이 보거든요. 휴스턴 크로니클이 오늘 심층 보도를 한 것을 보니까 이 닥터가 그 루이지아나주에서 그러니까 메이비 텍사스로 왔는지도 모르고요. 루이지아나주에서 지금 소송이 걸렸는데 한 여성이 그 치료를 받다가 그 주사 바늘이 팔에 그대로 있었대요. 그런데 이 여성은 주사 바늘이 아무래도 감염된 것 같다. 너무너무 팔이 아파서 병원에 다시 갔는데도 별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그 여성이 숨졌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그 닥터가 개입이 된 그런 그 의료 그 진료 시술이었기 때문에 지금 소송이 당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 닥터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트위터나 아니면 또 페이스북이나 많은 미디어에서 본인이 그 목사라고도 하고요 하면서 목회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고 유튜브를 플랫폼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내용 예를 들어 여성이 뭐 물혹이 있으면 자궁이나 뭐 시스티어 물혹 같은 것이 있으면 악마와 밤에 뭐 잠을 자서 그렇다 뭐 이런 그 형태로 얘기를 하고 지금 정부는 사람이 운영하고 있지만 정부 안에 외계인도 있다, 파충류도 있다, 정부를 그 운영하는 사람 가운데 이런 얘기도 유튜브에서 하고 하니까 유튜브에서 내리죠. 트위터도 내리고 그런 형태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유럽에서는 BBC 방송을 포함해서 많은 데서 이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보도를 하는데 바이든 후보가 얘기하는 게 어떻게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는 얘기를 그런 것을 좋다고 하고 임프레시브하다고 하고 그런 것 하지 말고 대통령은 일해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지금 뭐 코비드-19 스텔라 임마누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사실은 많은데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그날 같이 동시에 기자회견을 했었던 America's Frontline Doctors라는 뭐 200명도 아니고 20명도 아니고 10몇 명인데 그 닥터들은 누구냐면은 티파리 가운데서도 아주 강한 티파리 그 패트리어트가 이렇게 좀 그 주선을 해서 모인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이고 원래부터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닥터들이고 이 닥터들은 마스크 쓰는 것과 그런 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고 지금
임상 실험이 되지 않은 그 같은 그 치료제, 대통령이 좋아하는 치료제를 얘기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는 한 사람만 그 의사 가운이 아닌 옷을 입고 있었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던 그 라이프 로먼이라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하원 의원인데, 이 하원 의원도 부동산 하다가 하원 의원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처럼, 사실은 이런 스텔라 임마뉴엘 이런 사람들은 평시 같으면 전혀 언급도 안 되는데, 이게 대통령과 대통령 아들이 트윗하고 리트윗하고 훌륭하다고 하고 임프레시브하고 하다고 하고, 그리고 나서 트위터가 부통령 아들의 트윗을 내리면은 또 션 해니티 팍스에서 대통령 아들을 초대를 해서 트위터가 잘못했다라고 인터뷰를 해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냥 사실은 무시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미국의 다른 문제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 또 다른 중요한 문제들, 코로나 19 굉장히 중요한 뉴스들이 지금 많거든요.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제목이 좋아서 제가 조금 들려드리려고요. If I can help somebody. 캐서린 버틀란드였습니다. 이제 거의 장례식 마지막 부분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은 5월달 이후에 하루 확진자 숫자로는 어제 최고를 기록을 했습니다. 애리조나하고 텍사스주는 조금 나아진다고 하는데 플로리다주와 캘리포니아주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로스앤젤레스 지금 큰일이에요. 로스앤젤레스 큰일이고, 그리고 텍사스주도 당연히 그 하루 확진자 최고를 플로리다주 그 최고를 기록을 했고요. 주지사들 지지율이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해서 뉴저지주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퍼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거리두기를 하기 힘든 그 감옥의 경우는 20% 수감자를 결국은 그 수감자들 감염되는 거, 수감자뿐만이 아니라 감옥에서 일하는 많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해서 조기 석방을 하는가 봅니다. 로스앤젤레스의 경우는 이제 좀 제발 좀 밖에 웬만하면 나가지 말아라 하는 것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강아지가 양성 반응 나오고 나서 처음으로 숨진 강아지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각박해지잖아요. 해서 어떤 곳에서는 마이애미 호텔에서 사람들이 거리두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누군가 어떤 사람이 총을 쐈다. 거리두기 해라. 이 얘기예요. 그런 일도 있고, 그리고 또 브라질은 이 상황에서도 본인 양성 반응이라면서요. 볼소나로 대통령. 그런데도 외국인 받아들인다라고 하고 경제를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자가 얼마큼 나올까 보다는 볼소나로 대통령으로서는 좀 일관성이 있어요. 아마존 산림을 보호하기보다는 경제가 살아야 된다 하고 산림에서 벌목을 하게 한다던가 지금 그런 일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 뉴스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안 전해드리고 싶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서 대통령 아들도 그렇게 지지를 했었던 스텔라 임마뉴엘이라는 그 닥터가 본인의 전에 본인은 그게 설교라고 하지만 설교라고 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헤이트 스피치가 많고, 스텔라 임마뉴엘이라는 사람이 음모론을 퍼뜨렸거든요. 그동안 계속 본인의 클립을 통해서. 그런데 또 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페이스북도 본인의 그 같은 음모론에 관해서 많이 내리니까 지저스가 페이스북을 파괴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정말 저런 사람 말을 대통령과 대통령 아들이 좋다고 해 하면서 이상해, 미국 이상해졌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페이스북 아직 서버 다운됐다는 얘기는 없고요. 지금 그 정도가 돼 있고, 여러 가지 내용, 나사의 얘기도 있는데 잠시 뒤에 전해드릴까요? 아니면 나사 얘기 짧으니까 간단히 전해드릴게요. 이것은 새로운 역사니까. 나사가 오늘 성공적으로 발사가 됐거든요. 로버가 발사가 됐는데
인내심 이런 단어잖아요. perseverance라는 그 이름에 해서 이 올해에 여러 번이었었죠. 그 3번 다른 나라 뭐 중국도 발사를 했었고 그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츠도 했었는데 미국이 3번째고 미국은 화성에는 이리저리 해서 9번째입니다. 그런데 이번이 처음인 것은 이번 이 발사가 고대에 있었던 미생물의 흔적, 미생물이 살았던가 이런 것을 이제 그 탐구를 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일단 성공적으로 발사가 됐는데 착륙 이후에 고대에 여기 미생물이 살고 있었어 하는 것을 찾아야 될 텐데 그 착륙이 내년 2월 달 정도랍니다. 아주 뭐 새로운 역사니까 말씀을 드렸고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연방 대법관은 정말 상상 초월의 강인한 분이세요. 물론 그 본인의 의지력도 있지만 저도 다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수요일에도 또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입원을 하시고 약간의 그 시술을 받으시고 이번엔 뭐 심장에 관한 스턴트는 아닌데 다른 뭐 여러 장기에도 뭔가를 기능을 돕기 위해서 스텐트를 심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약간 보정을 했답니다. 교정 내지는 보정을 했는데 뭐 괜찮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쉬고 있으면서 이번 주말에 병원에서 퇴원할 것이다. 87살이십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병원에 들어갈 때마다 또 넘어지셔서도 들어가고 지금 또 암이 재발해서 암 치료도 받고 계시는 중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이렇게 아주 정말 씩씩하게 살아가고 계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그 자리가 지금 5대4이기 때문에 연방 대법원이 뭔가 민주당이 채워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겠죠. 안치환 씨가 노래를 하나를 더 만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거 말고 사람은 무엇보다 또 강해.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를 보면 알아 하고 안치환 씨가 그렇게 해야지 될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좀 이상하네요. 왜냐하면 오늘 이 존 루이스 장례식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지만 이 부시 대통령 왔고 그리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왔는데 그런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원래 일정에도 참석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 저는 못 봤거든요. 제가 방송을 하는 동안이기 때문에 화면을 다 집중해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못 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존 루이스에게 그 메달 오브 프리덤 가장 영광스러운 메달이잖아요. 그 프리덤을 목에 걸어준 사람도 역시 그 같은 아프리칸 아메리칸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왜 지금 존 루이스 연방 하원 의원 장례식에서 오지 않았는가? 저는 마지막 추도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사회와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부시 대통령이 그 한 말 가운데서 존 루이스 연방 하원 의원 조지아주에 대해서 제가 말씀 못 드린 것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는 존 루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더 좋고 better and nobler, 더 좋고 더 고귀한 그런 컨트리에 살고 있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 공화당 대통령이 민주당 연방 하원 의원에게 한 말입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